그죠?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경 로그를 끝내야 돼서. 자, 우선 사실 이 상경 로그 파트 설명을 좀 할 건데 핸드폰 넣고 여기 집중력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정말 릴스 할 때, 릴스 볼 때나 쇼츠 볼 때나 살아나겠지. 그래, 인스타 깔아놓은 이유도 쇼츠 보려고 이런 애들도 있던데. 아무튼 자, 핸드폰 넣으시고요. 자, 오늘 상경 로그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로그를 쓰면 크게 이제 이 로그에서 생략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상용 로그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라는 애가 있거든. 그 자연 로그는 미칠 자연상수 1을 쓰는 건데 당연히 미적분 가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얘는 lnx 이렇게 써. 나중에 쓸 때. 자, 그리고 상용 로그는 우리가 십진법을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십진법 연산과 엮여있는 형태로 연산하기 좋은 형태인 미치 11 로그예요. 근데 이 10을 매번 쓰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숫자 10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그냥 이렇게 로그 쓰고 미치를 안 쓰고 x라고 쓰면 미치 얼마다? 10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걸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용 로그 자체가 이제는 많이 쓰이진 않아. 저게 원래 돈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저 돈 계산을 할 때 말한 것처럼 저거 없으면 못하니까 저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상황이. 왜 달라? 계산기 있잖아. 은행도 가면 원래 제 은행에서 돈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이제는 은행 가시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잠깐만, 자, 프로그램을 쓰니까 굳이 저 로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쓰지만 예전에는 많이 썼다는 거야. 예전에는. 여러분 서울에 여상이 좀 있나요? 요 동네 여자 상업고등학교 있어? 잘 없지. 상업고등학교 없잖아. 그죠? 지방에 좀 많거든, 여상이. 동고랑 비슷해. 그 막 내가 중학생 때 여상 누나들 엄청 무서워했거든. 아, 생각해봐. 아니, 중학생은 작잖아. 근데 여상 누나들 진짜 무섭거든. 저기 막 구석에서 빌라 구석에 그 지하 주차장처럼 된 데서 담배 피고 막 면도나 씻고 있다가 막 불러. 그래갖고 담배 돈 뜯어갖고 담배 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 막 여상분들 막 도망가고 막 그랬어, 예전에는. 그 구미에 여상이 많아요. 왜냐면 구미가 공단 지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고랑 여상이 많거든. 여상 졸업해서 그런 공업사들의 그 회계 격리 이런 일 하는 걸로 많이 가. 그 돈 계산하는 쪽으로. 그럼 거기 가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걔들이 그 여상에서 많이 배우는 게 이 상용 로그예요. 그때는 그랬다고. 그때는 이제 막 핸드폰도 없고 공안용 계산기는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요즘이야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봐봐. 내가 그냥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2의 20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이런 걸 하는 거야. 정확히 사실 2의 20제곱은 잘 안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그 당시에 뭐 20%다 라고 하면 1.2대가 되는 거잖아. 돈을 저금을 해놓으면. 이렇게 10년을 넣었어. 이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저거를 1.1을 계속 곱할 거야?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치? 물론 하면 됐지. 근데 저런 거 계산하는 거를 할 때 상용 로그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딴 건 아니고. 근데 막말로 이게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 요즘에야 뭐 공학용 계산기 있는데 핸드폰만 해도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상용 로그 파트 자체가 요즘은 별로 얘기하지 않는 파트입니다. 비중은 줄어들었어. 오히려 함수 쪽이 훨씬 더 힘이 많이 센 편이고요. 그래도 오늘 알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자는 거야. 자, 이 상용 로그 관련돼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할 건데, 처음 일단 하는 건 정의인데, 정의는 간단하죠. 로그는 로그인데 어떤 로그? 미치 11 로그.
자, 그걸 상용로그라고 하고 10은 생략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상용로그가 가지는 성질을 알아야 돼. 자,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교재 보지 말고 칠판에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 교재 볼 거야. 자, 우리가 로그 2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자, 로그 2가 얼마냐면 10을 몇 번 거듭 제곱하면 2가 될까요? 이런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0.3010이 돼. 0.3010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표를 보는 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이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자, 상용로그가 가지는 성질을 먼저 이해를 좀 해보자고. 어떤 성질이 있냐면 내가 로그 20을 했다고 쳐봐. 자, 20은 얼마일까 그러면 얘들아? 20은? 3.1점 자, 로그 2 곱하기 10이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를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1이요. 지금 밑이 10인 거니까 1이지. 그러니까 얼마라고? 1.301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수를 10배 하는 게 1 더하는 효과가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로그 200은 얼마겠어? 같은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얼마가 돼요? 2.3010. 더하기 2를 한 게 실제로는 10을 곱하기 2번 한 거. 10의 제곱을 곱한 효과란 말이지. 그죠? 그럼 나누기는 얼마겠어? 빼기인 거야. 그쵸? 그러면 나누기 100은 빼기 2고 나누기 3은 빼기 3이고 이런 효과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럼 뒤에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자, 로그 n이라는 걸 해. n이라는 숫자를 상용 로그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n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걸 정수 부분이라고 해. 예전에는 이거를 지표라고 불렀고 얘를 가수라고 불렀어요. 한자 온 거야. 근데 그게 뭐 용어가 어려워서 수학을 못한다는 그 사교육 없애기 협회에서 맨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안 쓰기로 했어. 그래서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쓰고 소수 부분이라고 쓰기로 했어. 뭐 그러면 수학이 쉬워지나? 뭐 달라질 뭐 말만 바뀐 건데 뭐 쉬워질 리는 없죠. 아무튼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정수 부분은 정수겠고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양수로 정의를 해. 양수인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상용 로그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야. 지금 보면 느낌이 오죠? 잘 봐봐요. 이 정수 부분이 가지는 역할은 뭘까요? 지금 봐봐. 1, 2, 3 이렇게 더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어? 10배, 100배, 1000배 더하기 1이 곱하기 진수로 치면 곱하기 10의 효과잖아. 더하기 2가 진수로 치면은 곱하기 100의 효과죠. 그러니까 정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릿수를 결정을 할 거예요. 몇 자릿수인지를 결정을 할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은 뭘 결정한다고? 얘는 숫자의 배열을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잖아.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여러분이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용 로그처럼 밑이 10인 로그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y는 로그 x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 x 그래프. 자, 얘가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죠? 그림이 좀 과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되면 좀 더 꺾어야겠구나. 진짜 거의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도 심지어 안 되네. 이게 로그 그래프 생각보다 더 가팔라요 사실은. 그래서 10 넣어야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무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매칭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큰 값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로그 3.1, 2 이런 걸 했다고 쳐. 자, 요거를 일단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우리가 매번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표라고 주어져. 문제에서 이걸 주든 표라고 주어질 거예요. 자, 표는 어디 있냐면 우리 이 문제집 맨 뒤를 펴보시면 그 맨 뒤에 첨부를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있어요. 한번 펴볼래요? 거기서 3.12가 얼마인지 찾아봐. 그러면 왼쪽에서 3.1을 찾고 위쪽 라인에서 그 밑에 있는 2를 찾아야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 소수점, 그러니까 한 자릿수랑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줘요. 3.1까지는 왼쪽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를 위쪽에서 찾아요. 그러면 3.12는 얼마죠? 상용 로그에 0.494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주거나 값을 줘. 자, 그래서 이 소수 부분만 나왔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수 부분이 0.4942인 애는 숫자 배열이 3.12, 312라는 숫자 배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표를 보면 이게 이 상용로그 표를 보면 1부터 9까지밖에 없거든? 1.00부터 9.99까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1.2를 하고 싶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얘를 몇 배 한 거지? 10배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1.494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몇 배 했어? 10배 했지. 그러면 로그 입장에서 봐봐. 이거를 봐봐요. 로그 3.12 곱하기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쪼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밑이 10인 거니까 생략을 한 거지만 그래서 얘가 1이죠. 얘는 그대로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1.4942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알겠지만 0, 1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 얘가 몇 자릿수인지가 바뀌는 거야. 얘가 한 자릿수였다가 두 자릿수가 된 거지. 범위가 10과 100 사이 수가 됐다고. 맞아 아니야?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뒤에 숫자는 어떻게 된다고? 숫자 배열. 그러니까 얘가 3.12인지 뭐 3.56인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만 알면 돼.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이제 요새는 많이 안 나와서 막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 요 정도만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야겠지. 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만일에 이 정수 부분이 n이 양수야. 양수라고 쳐. 그러니까 1 이상이겠지.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은 n이 양수일 때는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일 때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1과 10 사이 수가 나온다고. 1일 때 얼마가 나와? 두 자릿수. 그래서 10보다는 크고 100인 로그 2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지. n이 1일 때.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잘 봐. 자, n이 0일 때 한 자릿수고 1일 때 두 자릿수고 2일 때 세 자릿수란 말이지. 그럼 쭉 가면 n일 때 몇 자릿수예요? n 플러스 한 자릿수다. 이거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것만 외워주면 돼. 핸드폰 넣어. 자, 그래서 요 정수 부분의 역할은 정수 부분 더하기 1만큼의 자릿수를 의미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n이 음수일 때는 어때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n이 음수일 때.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이걸 로그 0.311을 하면 어떤 애가 나오겠어? 여기서 1 빼는 거지. 그럼 1 빼면 마이너스 0.5058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이렇게 잘 안 쓴다고. 이렇게 쓰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잘 안 나와. 지금 말한 것처럼 소수 부분은 양수를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0.4941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소수 부분이 0.4942예요 라고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숫자 배열은 그대로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 10분의 1로 줄었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로그 0.0312를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4942가 될 거고, 로그 0.00312를 하면 1000으로 나눈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4942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면 소수점 안에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숫자 배열은 312죠. 이미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소수 부분 때문에. 그 숫자 배열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n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외워두시면 끝난다고요. 이 두 개를 외우면 끝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하는 거 할 줄 알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끝. 배우는 게 이게 다야. 더 디테일하게 원래 예전에 배웠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해. 요 정도까지만 해요. 많이 기준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보고 바로 그냥 시작할 테니까 쭉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문제 풀면 될 거야. 자,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개념 익힘 1번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념 익힘 1번의 포인트는 뭐야? 상용도구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 사실 이거야. 값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자, 이게 지금 정수 부분의 숫자가 1 커지는 거랑 1 작아지는 게 실질적으로 진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떤 영향을 준다고? 1 커지면 10배, 1 작아지면 나누기 10배.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로그 6.12를 했더니만 0.7868이 나왔대. 얘들아, 참고로 잘 생각해봐. 로그 1은 얼마죠? 로그 1은 0이죠. 로그 10은 얼마예요? 1. 그러면 1과 10 사이 수는 결과값이 0과 1 사이에서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 0.786이 나왔다고 줬어, 문제에서. 내가 굳이 표를 안 찾아봐도 되게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1번. 로그 x를 했는데 그 연산의 결과가 3.7868이래. 그럼 일단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여러분?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7868이야.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숫자 배열은 612가 맞아, 아니야? 612가 맞는 거야. 똑같은 612라는 게 나오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더하기 3을 했지. 그럼 몇 배 해야 되는 거야? 1000배를 하는 거지. 그럼 x가 얼마겠어? 6120. 자, 그럼 아까 얘기한 게 맞는지 봐봐. 3이니까 몇 자릿수인 거야? 정수가 3이니까 몇 자릿수? 4자릿수. 4자릿수 맞지? 4자릿수고 숫자 배열은 저렇게. 그게 된다는 거 알면 끝난다는 거야. 딴 거 없어. 자, 2번. 2번은 어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자, 로그 x를 했는데 마이너스 2.3889인가? 아니, 여러분, 뭔 소리야? 마이너스 2.2132 이렇게 나왔나? 그렇지. 2.213이라고 했어. 이걸 왜 이렇게 줬냐면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돼? 마이너스 3 그렇지. 플러스 0.7868로 바꿔야죠. 자, 이렇게 바꾸고 그럼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고 소수 부분이 0.7868. 소수 부분 똑같으니까 6의 1이 그대로 써왔어.
쓰는 건데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몇 배 됐다고? 나누기 1000배가 한 거야. 그럼 나누기 1000배를 하면 x가 뭐겠어? 0.00. 자, 소수점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61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0배로 나누면 아까 내가 진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된다? 소수점 안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0이 아닌 숫자, 지금 내가 깔아야 되는 숫자 배열 611을 써주면 된다. 이거 지금 내가 설명 그거 기억만 하면 된다고. 됐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설명했고요. 바로 그냥 연습만 해보자. 자, 확인 유제 132번 풀어보시고 발전 문제 134번 풀어보세요. 은 별 얘기 아니구나. 간단하죠? 134번도. 지금 보시면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1 커지고 1 작아지는 그 효과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134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정수 부분이 2 커졌어요. 그게 실제로는 어떤 효과다? 진수 부분은 곱하기 100의 제곱의 효과죠. 맞죠? 그러니까 이 스몰 m이 얼마다? 36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뭐 밑에 거야 이제 5분의 m이랑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같다는 거니까 m이 360이면 5분의 m은 72. 그걸 소인수 분해하면 a가 3, b가 2인 거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더하면 13이 나오겠죠. 그쵸? 개념 1번 얘기는 요 얘기였고요. 같은 얘기 계속 하긴 할 거야. 자, 이어서 요거 이제 보시고 이어서 자, 개념 익힘 2번도 같은 얘기니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2번. 자, 로그 2번에 1번. 자, 로그 10의 50이야.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예전에 루트 있는 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작으면서 루트 버킷수 있는 애 찾는 거잖아. 같은 개념이에요. 자, 얘를 보면 뭐 자릿수 보고도 할 수 있고 일단 두 자릿수죠. 그럼 정수 부분이 1인 거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야. 아까 그 개념을 외우고 있으면. 맞아 아니야? 자, 태연아 고개 들고. 자,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보다 좀 작은 애가 누구야? 로그 10의 10이 있죠. 이게 얼마야? 이게 1이고 얘보다 조금 숫자 50보다 큰 애가 누구야? 로그 10의 100이 있죠.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나와? 2지. 그러면 1과 2 사이 껴있잖아. 얘가 얼마다? 1점 얼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적당히 작고 예쁜 애, 적당히 크고 예쁜 애 찾아서 중간 사이에 있는 애를 얼마다 예측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1이면 소수 부분은 얼마야? 이걸 알아야지. 로그 10. 자, 네, 5.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건 로그 10의 10인 거지. 그럼 이걸 뺀다는 말은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걸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바로 연산도 되는 거야. 50이라는 숫자를 10을 가진 것만큼 쪼개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5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로그 5 더하기 로그 10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 되는 거, 정수 부분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란 말은 얘가 뭐란 얘기야? 소수. 얘가 소수 부분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의 정수 부분 n은 1이니까 1이고, 문제에서 n 더하기 5분의 알파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자. n은 1이고 알파가 요놈이지. 그럼 알파분의 1은 역수치하려면 밑이랑 진수랑 위치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5의 알파분의 1은 5의 로그 5의 10이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에 따라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도 돼, 안 돼? 되니까 바꾸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0의 로그 5의 5는 1이죠. 그러니까 10의 1제곱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얼마? 11이 되는 거죠.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내가 어떤 라지 n이라는 놈의 상용록을 취했어. 그러면 요 놈의 자릿수에 따라 정수 부분이 나오고 숫자 배열에 따라 소수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이 n이랑 알파가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래. 근데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두근의 합이 얼마죠? 두근의 합이 2분의 3.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더해서 1.5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1이어야지. 소수 부분이 얼마? 2분의 1, 0.5야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K는 얼마가 돼? K는 두근의 곱이죠. 이게 두근의 곱이 2분의 K죠. 근데 두근의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K가 얼마다? 1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라지에는 어떻게 구해? 이게 지금 2분의 3인 거잖아. 그러면 라지에는 10의 2분의 3제곱이라는 얘기겠지. 정의를 원래대로 돌리면 맞죠? 10을 2분의 3번 곱하면 라지에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10 루트 10이라고 써도 되고.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이랑 엮어서 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우스 관련된 게 나오는데 가우스가 원래 뭐예요? 소수 부분 버리는 거잖아. 정수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로그는 정수 부분 의미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35번 풀어보시고요. 137번 풀어보세요. 이거 둘 다 내가 설명 안 해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해봐요. 이제 끝난다. 이거 빨리 끝내고 그래프 가야지. 그래프가 풀만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올라가면 제곱 더하기 곱하기. 이걸 정리하면 로그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거랑 70이랑
같으니까 72 소개해주면 되겠다. 상관없지. 같은 거잖아요. 2분의 25랑 12.5랑. 그건 아예 똑같은 숫자인데요, 뭐. 이거 가급성인데 왜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긴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정의하면 낼 수 있거든? 문제에서 정의를 해주면? 근데 이제, 뭐 아예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요거는 좀 해봐. 요 정도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가우스가 아까 소수분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단 로그 60의 정수 부분이 얼마겠어? 아 1이요. 1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로그 그리고 그럼 알파는 뭐겠어? 선생님이 로그 60이잖아. 로그 60은 로그 6 곱하기 10이고. 그래서 로그 6 더하기 로그 10으로 쪼개질 거고. 근데 로그 10이 1이라는 정수 부분일 거고. 네. 로그 6이 당연히 뭐겠어? 로그 6이 아니에요. 알파 소수 부분. 근데 여러분 소수 부분은 사실 그래서 얼마큼 나오냐면 로그 1과 로그 10 사이 숫자로 나오는 애가 소수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10을 몇 번 곱했는지 더했는지 정리해서 나온 애가 정수 부분이라고요. 멘탈들이 흔들려 가고 있다. 아니 근데 몇 개 없어. 이거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요즘 비중 많이 줄어서 유형 지금 5개밖에 없고요. 금방 합니다. 좀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게 오히려 요 다음 개념집 3번부터가 좀 있고 실생활 활용 문제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자,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리나요? 잘 안 되는 거 있어? 응? 어떤 게? 처음부터 아예? 자,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35번에 1번부터 볼게. 135번에 1번. 자, 로그 25라는 애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 얘를, 자, 로그의 2.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면 로그 2.5 더하기 로그 10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한 자릿수, 그러니까 이 진수 부분이 1과 10 사이가 되면 그때 예쁘게 소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시면 얘가 얼마죠? 1이고요. 이거 나중에 표를 찾아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소수 부분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10의 n제곱 더하기 10의 알파제곱을 구하면 10의 n제곱은 10의 1제곱이니까 그냥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10의 알파제곱은 10의 상용로그, 그러니까 밑이 10이고 2.5잖아. 자, 그럼 이 상태는 연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배운 상용로그 성질 중에, 그러니까 로그 성질 중에서 얘랑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이용을 하자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지? 2.5에 로그 10의 10. 그럼 이게 1로 정리가 되니까 2.5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이 12.5, 즉 2분의 2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소수 부분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게 예쁘게 한 자릿수가 되게 만들어주면 돼. 그게 되게 10을 곱하거나 10을 곱하거나 나눠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
원래 주어진 값에서. 자, 그럼 2번도 똑같은 얘기야. 2번을 보면 얼마가 주어져요? 로그 60인가요? 자, 로그 60이 주어지면 여기서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6 곱하기 10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한 자릿수, 그러니까 1과 10 사이의 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걸 쪼개면 1 더하기 로그 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잖아요. 원래 가우스의 개념은 내림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배우고 나면 이 소수 부분을 버리는 내림을 하는 게 가우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A를 로그 60 빼기 가우스 로그 60을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소수 부분 구하라는 얘기야. 그 소수 부분이 뭐야? 예, 로그 6이잖아. 그래서 이걸 10에 또 거듭제곱을 올렸어. 그래서 10의 로그 6 하면 또 우리 뭐 해야겠어, 당연히. 아까 한 것처럼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얼마 나와? 6에 1제곱해서 6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다음 137번. 자, 로그 n을 스몰 n 더하기 알파라고 놓고요. 두근으로 줬어요. 그럼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지. n 더하기 알파,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근의 합이 로그 3의 8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인 n 곱하기 알파가 k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3의 k제곱 구하래. 자, 근데 이거는 상경 로그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해보라는 거야. 자, 로그 3의 8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보다 적당히 작으면서 예쁘게 나오는 애 찾아야지. 누가 있어? 그렇지. 로그 3의 3. 이게 얼마야? 1. 그 다음 적당히 큰 애가 누구지? 로그 3의 9. 얘가 2지. 그럼 얘는 얼마란 얘기야? 1점 얼마란 얘기예요. 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 구했어. 그럼 n은 얼마죠? n은 1이고 알파는? 알파는 이제 원래 숫자에다가 1을 빼야겠지. 그럼 이게 삼진법이라는 개념으로 치면 나누기 3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십진법을 쓰잖아, 상용로그는.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을 쓰니까 밑이 11로그를 상용로그로 쓰는 거야. 그래야 10배를 곱하고 나누는 게 되는 거잖아.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1이 뭐야? 로그 3의 3이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8.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밑이 3일 로그에서의 1 더하고 빼는 거는 3배를 하고 3배로 나누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밑이 11 로그를 쓸 테니까 상용 로그는 어떻다고? 1 더하는 게 곱하기 10배 빼기 1이 나누기 10배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칠판 안 보고 고개 숙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겠지. 오늘 지금 배운 거를 이따가 문제 푸는 거 할 거야. 오픈북으로라도. 이 상용 로그까지 준비해 왔어요. 맞나? 일단 봐야겠다. 아니, 로그까지 맞나?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랑 k가 같잖아 지금, 그치? n이 1이니까. 그래서 3의 k제곱을 하면 3의 로그 3의 3분의 8이니까 또 위치 바꾸면 정답이 얼마? 3분의 8이겠지. 이제 이건 익숙하죠? 바꿔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나마 문제답게 나오는 문제가 개념 익힘 3번이에요. 3번이랑 4번인데 설명을 좀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바보같이. 이거 왜 찍었냐. 자, 3번이 좀 중요해요. 3번이 사실은 예전에 상용 로그를 배웠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문제로 낼 만한 게 이 3번인 건데, 그리고 이게 또 은근 계산을 해야 돼서 여러분이 그 공학용 계산기든 핸드폰 계산기든 할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쓰면 참 좋아요. 이런 문제 풀 때. 왜 좋냐면 실제 시험 때 못 쓸 건데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 한번 보세요. 자, 개념 익힘 3번 중요합니다. 칠판 보세요. 상용 로그의 실질적인 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걸 물어봐. 일단은 표를 안 쓸 수 있게 문제에서 숫자를 줘요. 로그 2가 얼마라고? 0.3010 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을 0.477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힌트로 로그 1.12가 0.05, 로그 9.55가 0.98이다까지를 줬어요. 힌트로 준 거야. 써먹을 일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뭘 계산하래? 2의 몇 제곱? 2의 50제곱이 몇 짜리 자연수인지 구하래. 일단 여러분, 2를 50번 곱하면 소수 부분이 나올 일은 없지. 그치? 예쁜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0제곱만 해도 얼마야? 1024인데 그걸 이제 50번까지 곱하면 어떤 애 나올지 손으로 구하면 구할 수 있나요? 손으로 구하면 일단 못 구하겠지. 계산기는 근데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즘은 도형형 계산기로 하면 끝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잘 봐봐. 얘를 라지 n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라지 n은 상용 로그 2의 50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2의 50제곱에서 50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50 곱하기 로그 2가 되고요. 자, 로그 2가 얼마였죠? 0.3010이었습니다. 그러면 50배를 하면 어떤 애가 나와요? 50배 하면 15. 어? 15. 3.010에다가 5배 한 거잖아. 그러면은 15.050 나오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로그 라지 n을 했더니만 얼마가 나온다고? 15.050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 050이 지금 봐봐. 뭐 050은 필요 없고 마지막 0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이 15고 소수 부분이 0.05야. 어? 근데 0.05라는 소수 부분을 가지는 애가 누구야? 숫자 배열이 1.12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숫자 배열, 그러니까 1.11이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15를 더했지. 맞아요? 그럼 실제 이 라지 n이 얼마란 얘기야? 1.12의 10의 15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이 더하기 15의 효과는 10배씩 곱하기를 15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의 15제곱 곱했다는 얘기라고. 근데 기본 베이스의 숫자는 이 소수 부분을 보고 알잖아. 기본 베이스의 숫자가 뭐라고? 112라는 거지. 그럼 우리 15니까 몇 자리 수인 거야? 16자리 수인 거지. 이게 정확하진 않죠? 근사값입니다, 당연히. 맞잖아. 우리가 2를 계속 곱했는데 끝자리가 0으로 예쁘게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지? 근데 근사값이 이렇다고요. n에 대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상용 로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거야. 왜? 고학용 계산기가 없었으니까. 엑셀도 없고 없었으니까. 요즘에 저러면 바보지. 야, 요즘에 2의 10제곱, 50제곱 왜 계산 못해? 엑셀에 그냥 넣고 해도 되고 공학용 계산기 넣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죠?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쓰려고 했다는 거야, 예전에. 자, 2번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만 추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의 20제곱을 구하는 거야. 자, 2분의 1의 20제곱을 같은 식으로 라지 n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하겠어? 또 로그 취하겠지. 그럼 로그 라지 n은 로그 2분의 1의 20제곱이니까 20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제곱이죠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가 됩니다. 그러면 0.3010에 곱하기 20을 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6.02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7 더하기 0.98로 바꿔줘. 조금 못한 거예요. 응? 막 실격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2잖아. 마이너스 1 앞으로 끄집어내. 그럼 로그 2가 0.3010 거기 마이너스 곱하고 20 곱하면 마이너스 0.602.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안 두죠. 왜? 소수 부분이 양수에게 둬야 되니까. 0과 1 사이의.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7 더하기 0.98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로그 n의 결과야. 그러면 이 라지 n에 어떤 애가 있어? 일단 숫자 배열은 요거 따라 보면 어떤 애죠? 9.55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7인 거 보니까 어떻게 써야 돼? 0.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0이 나오고 7번째에 어떤 숫자가 나온다? 저 숫자 배열인 955를 갖다 쓰라는 얘기야. 소수 부분이 동일하니까 숫자 배열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955라는 숫자 배열은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수 부분을 보고 원래는 9.55인데 마이너스 7, 즉 나누기 10을 7번 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요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손으로 안 써도 이미 알잖아 우리.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인 거 보고 아 소수점 안에 7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7이 됩니다. 됐죠? 이해됐지 얘들아? 자 요런 거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근데 봐봐봐, 이거는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9.55가 0.98이라고 줬고 1.12가 0.05라고 줬거든. 자 근데 139번 오히려 같이 봅시다. 이건 그냥 같이 보자. 칠판 보세요. 문제 책이랑 칠판 보세요. 자 139번 보시면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될 거거든. 봐봐. 자 139번은 1번 3의 20제곱 똑같이 계산할 거야. 근데 이게 몇 자리 자연수인지랑 추가로 가장 큰 자리,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숫자가 뭔지까지 구하래. 어? 그건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해. 졸지 말고 칠판 봐. 이건 중요해. 38번 하는 거예요. 39번. 아, 39번. 139번에 1번. 네. 이거 그럼 20을 30으로 바꿔야 돼. 아, 30제곱이네, 이거. 자, 3의 30제곱이에요. 자, 이게 몇 자리 자연수인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큰 자리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제발 꼭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졸지 마. 제발. 집중해서 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줘도 똑같이 상용로그 취하겠지? 그럼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여기서 나는 계산기 쓸게요.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은근 계산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어려운 계산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14.313이 나왔어. 근데 아까처럼 이 0.313 이 소수 부분에 대한 숫자 배열을 줘 안 줘? 안 주는데도 내가 맨 앞에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내라는 거야. 그게 열받는다고. 지금 이걸 바꿔 쓰면 자 정수 부분이 14고요 소수 부분이 0.313이야. 그럼 몇 자리인지 뻔하지? 몇 자릿수야? 15자리. 그렇지. 15자릿수. 이건 알겠는데 맨 앞에 숫자가 얼마냐? 그건 소수 부분을 봐야지 알 수 있지. 숫자 배열이니까. 맞아요? 자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로그 2가 얼마야? 로그 2는 좋죠? 로그 2가 얼마예요? 0.3010이야. 로그 3이 얼마야? 0.4771이야.
그럼 물어보자. 지금처럼 0.313처럼 요 사이에 나왔어. 어떤 애가? 로그 x가. 그럼 x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2점 얼마? 2점 얼마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자릿수가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보는데 이 개념 익힌 문제처럼 아예 이렇게 주면 제일 좋아. 정확하지 이거는 아예 어떤 배열인지. 근데 저렇게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힌트는 뭐만 주냐면 로그 2랑 로그 3만 줄 거야. 근데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줬는데 만일에 로그 x인데 이게 0.7 정도 나갔어. 0.7 정도. 그럼 얘는 맨 앞자리수가 얼마일까요? 5요. 5야? 5 아니요? 6이야? 어떻게 찾아? 네. 자, 찾아보려면 어떻게 찾느냐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지금 0.7이네 찾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자, 로그 2는 0.3010이죠. 로그 3은 줬어요. 0.4771. 그럼 로그 4는 얼마야?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얼마겠어? 0.6.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2배 한 거지. 로그 5는 얼마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얼마죠? 로그 2랑 로그 5랑 더하면 로그 10이니까 얼마야?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0.3010이면 얘가 얼마야? 0.6990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2, 3만 주면 나머지 찾을 수 있다고요. 로그 6은 얼마일까? 6은? 로그 6은 로그 6이 2 곱하기 3이지. 쪼개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그래서 요거 둘 더한 거니까 얼마? 0.7781입니다. 자, 로그 7은 못 구해요. 이건 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못 구하고. 로그 8은 얼마죠? 2의 세제곱이지 8이. 그러니까 얘 3배. 이건 뭐야? 로그 9는요?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2배 한 거니까 얼마나 돼? 0.954입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요거 2개만 주면 이만큼 나와. 그러면은 뭐 소수 부분이 0.7인 녀석 하면 여기니까 얼마라고? 5점 얼마겠지. 맞죠? 소수 부분이 뭐 예를 들어 0.94야. 그럼 얼마가 돼? 8점 얼마다.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죠. 뭐 2개만 있으면? 요거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 필기를 해주세요. 로고 5. 로그 5는 로그 2랑 로그 5를 더하면 1인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아예 외우고 있는 게 아, 외우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외우셔야죠. 그래서 한번 적으면서 외워달라고. 오히려 저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 문제 나와봐야 뭐 나오겠어? 이거 나와. 지금 스타일이 나오는 거야. 그 보고 계산하고 정수 몇 자리 숫자이고 맨 앞자리 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옵니다. 참고로 맨 뒷자리 수는 어떻게 구해요? 맨 뒷자리 수는 규칙성 이용하면 되겠죠? 분명히 규칙성이 있을 테니까 순환하는 형태로. 그치? 몇 개가 반복될 거예요.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세 개를 조합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자리, 맨 뒷자리, 그 다음 몇 자리 수인지 합쳐서 그 세 개 더한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 완전 심한 문제로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 그냥 그 정도. 간단하게 그냥 뭐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개념 3번 설명했습니다. 이제 개념 2개 정도 남았어요. 얼른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는 시험을 좀 치고 합시다. 숙제가 엄청 진도 나간 양이 많아서 많을 것 같긴 한데 다 낼 수는 없고 범위를 정해서 낼게요. 대신에
숙제 검사는 다음 시간에 좀 꼼꼼히 할게요. 그건 이따 얘기하고 저 요거 필기 끝났으면 자, 두 문제만 더 해봅시다. 이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거랑 개념 5번이 있는데 개념 익힘 4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5번은 식을 줄 거야. 5번은 식을 준 문제 푸는 법인 거고 그래서 그냥 그건 그냥 하면 돼. 그냥 활용 문제처럼 풀면 된단 말이야. 4번이 문제인데 4번이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식 못 만든 놈들이 있더라고 가끔. 그래서 그거 설명을 잠깐 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제 8시간마다 2배씩 증식한다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걸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원래 기본 양이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2배씩 늘어나는데 시간이 1시간당 2배씩이면은 이렇게 쓰면 될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8시간당 2배씩 늘어난다고 치면 어떻게 써야 돼? 8분의 t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딱 t가 8일 때 얼마가 되는 거야? 2배가 되고 또 다시 또 8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16시간이 지나면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잖아. 그런 구조가 되는 형태가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걸 뭔가 더하기 형태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개념 익힘 4번을 볼 때 돈 관련된 거 복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복리 아직 안 배우지 않았나요? 복리 배웠나? 사회 시간에? 안 배웠어? 복리랑 단리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 근데 복리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채업자가 하는 건데 사실 모든 은행이 똑같아요. 단리로 하는 데가 없어 사실은. 단리는 거의 뭐냐면 이자를 명목상으로 받는 수준인 거거든. 자, 복리의 개념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 근데 요즘은 저 뭐 복리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서 저 원래 수열 가면 할 거거든. 한 번 더 수열 가면 하는 건데 단리 복리 너무 어렵게 막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어. 100만 원을 이자 50%로 빌립시다. 야씨 이 새끼들 너무하네. 자 아무튼 빌릴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이자가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이야. 근데 그 이자를 못 갚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들이?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겠지. 맞아요? 그럼 그 다음은 원금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100만 원에 못 갚은 이자 50 합친 150만 원으로 보고 다시 50%를 붙이겠지. 그럼 이자가 얼마가 돼? 50만 원에서 75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단리는 그냥 원금은 고정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드라마를 보면 모든 사채업자는 이자에 이자를 붙이죠. 그 사채업자가 나쁜 게 아니야. 금융업하는 모든 업체는 다 그렇게 해요. 다 복리로 합니다. 단리로 하는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는 거냐? 그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식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금 개념 익힘 4번을 설명을 할게요. 자, 개념 익힘 4번. 원금이 얼마인지 봤는데 1000만 원이야. 이 1000만 원을 연이율 5%. 그럼 원래 1000만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자, 연이율 5%로 복리로 계산을 한다.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1 더하기 이자. 1은 원금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되고 추가로 이자를 갚는 거야. 이자가 얼마? 5%니까 0.05. 맞죠? 근데 이게 1년이잖아. 그럼 이게 안 갚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번에는 저금이긴 해. 그래서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넣으면 요만큼 1년 지나면 이자가 붙지. 그걸 다시 또 넣을 거 아니야, 적금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요 전체가 다시 뭐가 돼? 원금이 된 거지. 그럼 또 다시 원금에다가
조식을 곱해야 이 원금은 유지되고 또 1년치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다시 또 1 원금에 0.05 이자를 곱해주는 형태, 이렇게 가는 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은 그냥 복리를 외워두시면 돼요. 복리식을 어떻게 쓴다? 복리되는 금액은 원금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이율을 쓰고,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고? 이게 더 곱하기 형태가 아니고 이율을 몇 배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이자가 계속 이자에 이자가 안 붙는 구조라고. 이걸 원금으로 계속 곱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 기간에 해당하는 거를 거듭 제곱하는 거다 라고, 이게 복리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속편해. 외우는 게. 그럼 이 주어진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내가 원리 합계는 무슨, 아니 너무 말이 설명 없이 안 돼.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복리 연산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원 곱하기 1.052, 이걸 몇 년 한다고? 10제곱.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아니 나중에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만 구해서 1000만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하는 건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건 1.052 10제곱이 얼마일까요를 푸는 거예요. 이걸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주면 제일 좋죠. 아니면 내가 계산기로 10번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걸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이거를 라지 n이라고 놓고, 그 다음 내가 뭘 했지? 상용로그를 취하죠. 그러면 라지 n을 상용로그로 취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10이 앞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거기에 로그 1.05야. 이거를 우리가 상용로그 표를 주고 찾으라고 할 때도 있고, 문제처럼 지금 이 문제처럼 줄 수가 있어요. 얼마로 줬어? 0.0212로 줬어. 그럼 얼마가 돼? 0.21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얼마인 거야 이게? 자, 0.212 나오는 n이 얼마예요? 대놓고 떡하니 줬잖아. 문제에서 얼마라고? 1.63이라고 줬죠. 그러면 1000만원에다가 곱하기 1.63 하는 거니까 1630만원. 10년 넣어서 이자가 630만원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금리가 약해서 그렇죠. 5%가 그렇게 많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액이 커지면 커지겠지, 그것도. 그래도 엄청 큰 금액이거든, 사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복리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복리는요, 금리가 낮을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금리가 세야 효과가 셉니다.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돈 빌리면 금리가 센데 복리지, 돈 갚는 데 뒤져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잖아. 사채업자라고 사실 표현하지만 제3, 제4 금융급쯤 가면 난리 난다는 얘기야, 이제 돈 갚는 게. 그러니까 그거 제발하면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나오는 이거 있잖아. 직업도 별로 없는 20대들이 외제카 사면서 사진 찍는 거 인증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자기 인생 망했다고 인증하는 사진이잖아. 그거 돈 못 갚아요. 그거 이자 쌓이는 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이자가 원금에 막 배가 될 때도 많단 말이야. 그렇게 갚으면. 그럼 뭐 내가 4천만원짜리 외제차 산다고 6천, 7천만원짜리 외제차 굴리려고 했다가 실제로 돈은 한 2억씩 갚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자를 제때 갚으면 상관없거든? 근데 이자를 제때 갚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리고 그런 거는 대부분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갚는 거라서 진짜 말하면서 영끌에서 그렇게 사면 막 250 버는데 200씩 내는 거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자,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울 줄 알면 돼. 이 복리라는 개념의 형태로 식을.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발전 문제 143번 한번 풀어보세요. 143번. 요거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던 식 세우는 거 해야 되거든? 이거 같이 잠깐 보자. 실판만 봐봐. 내가 식은 세워줄게. 자, 144번에 1번을 보면 매출액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해.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면 내가 그걸 X라고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잘 봐요. A0라는 매출액이 원래 기본 매출액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 복리처럼 되는 거야. 이 복리의 이유를 지금은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X. 그러니까 뭐 매년 5%씩 성장을 하면 아까 그 금리 5%랑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1 더하기 X라고 놓고 이게 몇 년? 15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결과가 얼마라고? 이게 원래의 3배다. 요렇게씩 세우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복리랑 비슷해. 모양 구조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거면 복리 형태랑 식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날리고 실제 연산은 요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 x가 얼마인지 구해보시면 되고, 2번도 식만 세워줄게요. 보세요. 2번 보시면 같은 식이네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연도가 20년이 됐고, 그래서 2배니까 날리면 요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복리식이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나요?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적표는 복사해서 내가 챙겨놨다가 다음 시간에 줄게요. 이따가 어차피 여러분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고 복사만 하고 우리 돌려줄까? 오늘 당장 집에 가져가야 되는 사람은 빨리 같이 가서 받아가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목요일날 돌려줄게요. 그리고 숙제는 그 단원 종합 문제 빼고 나머지를 다 풀어오자. 일단은 단원 종합 문제가 많은 거잖아, 그치? 단원 종합 문제 빼고 나머지를 학년도 끝까지 해오는 걸로 일단 숙제로 할게요. 그래서 숙제량을 현실적인 양을 줬으니까 꼭 해오세요. 검사 다 할 겁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 날에 수업 시작 전에 숙제 검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된 놈은 목요일 날 남길 거야. 벌칙으로 30분씩은 남길 거야. 자, 요거 답 나와? 얘들아? 나오면 뭐 되는 거긴 하거든. 이게 별거 아니라서. 그리고 활용은 그냥 건너뛸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풀어보고 질문하는 게 훨씬 나아서 활용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용 로그 끝까지 진도 나갔으니까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9시 2분인데 좀 쉬었다가 요거 이제 풀어봅시다. 요거 풀려? 아 잠깐만 안 풀리면 칠판에 펴고. 자, 어떤 게? 둘 다 잘 안 돼? 약간 숫자가 나오는데 자릿수가 안 맞아요. 자릿수가 안 맞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같이 보자. 같이 보고 마무리하자. 잘 풀린 사람은 좀 먼저 쉬어도 돼요. 잘 풀린 사람은 먼저 쉬어도 되고. 자, 번호 배워볼까, 이거? 자, 1번부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될 거 아니야.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로그를 푸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로그를 지금 취해보시면 로그 1 플러스 x의 15배를 한 게 로그 3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0.4771이고 그게 15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x야.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x가 얼마다? 이거 넘기면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0.48. 어? 아, 이거 0.48쓰라고 했어? 네. 너 쉽지 뭐. 아니 이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걸 15로 나누면 0.03이 나오지 않겠어? 네. 여기 괄호 있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얘기야? 1.07. 그러니까 1 더하기 x가 1.077이니까 x가 얼마야? 0.077. 단위를 쓰면은 7.7%. 그래, 네, 7.7%예요. 이씨! 퍼센트가 의미가 뭐예요? 100분의 1이 퍼센트잖아. 그러니까 1%가 0.01이잖아. 1%가 의미하는 게 100분의 1을 의미한다고. 아, 이거 단위 얘기인데 이 퍼센트라는 단위 자체가 뭘 의미해요? 100분의 1을 표기한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x%는 100분의 x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0.077이면 7.7%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아, 이거 몰랐어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퍼센트 단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퍼센트 단위 배웠을 때 외우는 거잖아. 퍼센트를 중학교 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초등학교 때 할 텐데. 단위는 초등학교 때 하는 걸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톤이랑 막 이런 거 배우고. 자, 퍼센트 요 얘기죠. 퍼센트. 그러면은 0.00077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100배를 하고 퍼센트 붙이면 되는 거야. 아, 100배요? 100배를 하고 퍼센트 붙이면 돼. 할풀리는 알지? 네? 할풀리도 알지? 1할 7푼 5리 뭐 야구선수 할풀리 얘기할 때 타율 얘기할 때 하는 거.
할이 10분의 1, 순이 100분의 1, 퍼센트라고 하고 미가 1000분의 1. 그러니까 3할 7푼 우리야라고 하면은 0.35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로그 3이 되는 이유가 앞에 로그를 둘 다 그냥 로그 취한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됐지? 자, 5분 쉬었다가 11분부터 시험 칩시다. 아니, 시험이 아니고 문제 풀어봅시다.